자,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철우의 책체크, 동의대학교 국어문학과 이철우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철우입니다. 예. 오늘은 두 권의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3월의 선정 도서로 옛 시에 매혹되다, 그리고 현실의 나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옛 시에 매혹되다는 부제로 한시에 담긴 옛 지식인의 사유와 풍류라는 예. 제목이 붙어 있고요. 현실의 나무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시인이 쓴 에세이집입니다. 그래서 시로 한번 묶어서 이번 달에 선정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다방면인데 골고루 무식한데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한시다 하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읽지 싶은데 네. 이 예시에 매혹되다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시를 중심으로 또는 시인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이번 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3월이 굉장히 바쁜 달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가 예. 굉장히 뭐 약동하는 시기라고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시기에 모든 독서를 뭐 통독하거나 정독할 필요도 없고 발췌독처럼 부분 나한테 필요한 것을 읽으면서 책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선정했고요. 네. 그리고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한시라는 게 사실 한자로 되어 있고 의미가 굉장히 심오한 것도 있고 또 글자 자체를 알기가 어려운 것도 네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읽기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다 번역되어 있고 해석되어 있어서 네네. 한번 음미해 보면 그 음미를 통해서 사실 그냥 한글로만 쓰여져 있는 그런 것과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권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예. 예시에 매혹되다. 일단 좀 끌려요. 예. 제목부터가. 이 책을 잘 읽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책은 주제별로 17개의 그 어떤 장면을 그 작가가 선정해서 내놓고 있는데요. 그 장면이 예를 들면 뭐 부채에 시를 쓰는 거라든가 네.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차를 끓인다든가 또는 자기가 어떠한 여정을 그 기획하고 나아간다든가 하면서 거기서 봤던 풍광이나 내용 같은 것들을 그때 시상이 떠오르는 대로 옛 사람들이 적은 시를 이제 그런 항목으로 묶어놨습니다. 네네. 따라서 그 장면이 나한테 조금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장면을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하고요. 또 그 장면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의 유사한 경험 내지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를 느껴보신다면 아 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소란한 가운데에도 스산함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내가 그런 스산함 속에서도 밝거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렇게 그 한자와 번역어를 통한 시를 음미하는 어떤 자세를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네네.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감정이라는 것 또는 감상이 단순하게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보편적인 거구나 하는 것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굳이 한시를 읽는 이유는 뭐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 국어에서 차지하는 한자어의 비중을 생각하면 한자어가 갖는 의미나 축약, 줄여서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네네네. 국어를 사용하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했고 또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자어를 국어에서 생략한다면 우리는 20%도 채 안 되는 말을 갖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젊은 세대가 요즘 뭐 MZ 세대가 말을 막 축약해서 줄여서 쓰는 것이 유행인데 그것과는 다른 한자어에 씌어가주는 그런 축약 기능이나 시상의 전개 과정 같은 것들이 생각의 깊이 또는 여백의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는 데에서 그런 한자도 한번 바라봄직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좀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뭐 외로울 때 아니면 뭐 맞습니다. 좀 너무 좀 그렇게 뭐 막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너무 큰 거가 아니라 부채에 글을 쓰며 라든가 아니면 어디 장쾌한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 안에서 자기가 한시를 이렇게 썼다라든가 그리고 그런 조선 지식인의 서가를 탐했을 때 그 책이 무엇이 꽂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했다든가 하는 그런 국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가진 매력을
아주 여실히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걸 하나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수록된 한시 중에 작가미상의 사설시조가 한 수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서 그 사설시조에서 꽃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소개해드리면 모라는 화중왕이요 향이로하는 충효로다. 매화는 은일사요 행화는 소인이요 연화는 분여요 국화는 군자요 동백화는 한사요 박꽃은 노인이요 석죽화는 소년이요 해당화는 갓나이로다. 이 중에 이화는 시객이요 홍도벽도 삼색도는 풍류량인가 하노라. 사실 이렇게 말로만 전술하면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디서 하셨을 재밌어야 거예요. 되지? 그렇죠. 근데 한자어가 같이 병기되어 있어서 이화라는 게 백꽃이구나. 백꽃을 그런 시를 좋아하는 어떤 일반인으로 빗대고 있구나. 또 동백화라는 것이 차가운 선비 내지는 차가운 계절에도 꿋꿋한 선비 네네. 이런 절개나 지조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면 꽃이 단순히 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장지아노 같은 프랑스의 작가가 희곡을 하나 썼는데 네네. 그 희곡이 아폴로라는 작품인데 한 여자가 부인하기 위해서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여자한테 아폴로가 나타나서 당신이 성공한 건 하나의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알려줘요. 그래놓고는 모든 사람에게 만나자마자 참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여자가 그걸 주저하는데 계속 종용하니까 한번 자기를 안내하는 서기부터 시작해서 미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늙은 서기한테. 그러니까 그 서기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자꾸 미남이라고 하니까 예. 자기가 갖고 있는 말 그대로의 자존감이 살아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이 방문한 여자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그 여자가 그 회사의 회장과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우화적인 예, 그걸 예.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사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렇게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책은 현실의 나무인데 네. 사실 이런 책 제목이 좀 딱딱하고 공부해라 같은 현실적인 내용으로 많이 표현돼 있어서 읽을 때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시인이 쓴 에세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의 나무라는 게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 있는 나무를 의미하는 거지만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그늘도 경험하고 열매도 딸 수 있고 또 나무가 주는 푸근함이나 위안 같은 걸 많이 얻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갖고 있는 추상적 개념 같은 것들이 실제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고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희용 선생은 앞을 보면서 걷기만 하다가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 떠가는 구름과 하늘빛과 잊었던 무언가를 만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한다고 네, 서문에 네. 썼는데 그러한 순간의 경험을 그렇게 표현한 글이다 생각하시면 딱딱하지 않고 아주 즐겁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채워져 있습니까?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주제어는 좀 추상적입니다. 뭐 네네. 초록지구라든가 아니면 시간, 눈물 뭐 이런 것들처럼 주제어가 추상어인데 그 추상적인 의미를 저자인 시인이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어떤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다가 발전시켜요. 예를 들면 자기가 토곡에서 오래 살았는데 그 토곡에서 다리가 불편한 한 소녀애를 본 기억을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소녀애한테 어떠한 것도 해주지 못한 저자는 한참 지난 뒤에 그 소녀가 정말 잘 커서 아주 밝은 얼굴로 그 군인 복장을 한 연인과 토곡에서 걸어가는 것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네. 네. 그때 그 시인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약간 우울하고 침울해 보이던 소녀에게 넌 괜찮아. 그리고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걔가 잘 살아주고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줘서 너무 기뻤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게 어쩌면 우리가 잊고 지내던 똑같은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네, 그런 네. 이해를 북돋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제어로 뭐 독이란 항목도 보이던데 네,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독입니다. 그 독이 한편으로는 사람을 해하는 그런 약으로도 또는 기능을 하지만 또 다른 기능으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중병일 때 왜 독으로 네, 네. 치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이 갖고 있는 양면성 같은 것들을 이 시인이 끄집어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양면성 그런 것들을 조망합니다. 그리고 조망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러한 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나의 마음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소박한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잊고 지내던 친구한테 전화를 받는 기분이랄까 그런 생각이라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역시 시인이라 사물을 보는 눈도 다르고 단어를 보는 눈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책만의 장점이라면 어떤 게 이 책의 장점은 현재 부산이 아닌 다양한 부산의 과거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의 체험이긴 하지만 시인의 기억의 눈으로 보여지는 부산의 곳곳의 풍광, 거기에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경주라든가 김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을 소급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의 그 감상 또는 네, 네. 감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펼쳐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은 맥락의 생각을 경험하는데 저자와 같은 어떤 반성적 삶 혹은 나를 돌아보는 삶 이런 게 지금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게 이 책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초록지구에서 시작된 생각이 3부 첫머리의 달로 이어집니다. 좀 역시 읽으면서 발견하는 재미를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네네. 독자들이 읽으면서 좀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점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아주 소박하지만 작은 기억들 혹은 내가 잊고 지내던 그런 그 뭐랄까 추억의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갖고 있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고 그 모습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삶을 이룬다는 거. 말하자면 가치 없는 삶은 없다는 거죠. 네네. 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결국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놓여져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다리가 불편했던 아이가 성장하는 거 안에서 아름다움은 이런 거야. 미의 발견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굳게 가지면서 성실하게 자라고 그 자란 모습을 떳떳하게 보여주는 거 또는 드러내는 거 그런 것도 아름다움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큰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고귀함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추상적으로만 나열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예.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무처럼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감정들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포함하고 있구나 하는 네, 것들을 깨달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두 권 모두 읽을 때마다 좀 새로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제가 통독보다는 정독보다는 발췌독을 권한 거고 항목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건 지금 나한테 안 맞아. 그럼 잠시 덮어두셔도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철호의 책체크 오늘 예시에 매혹되다 그리고 현실의 나무 아주 맛깔스럽게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호 교수였습니다. 오늘이 좀 아쉬운 날입니다. 자갈치 아지매에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해준 우리 성우시죠, 박성원 성우께서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는 날이에요.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25년 동안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늘 생각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항상 저한테 과분한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제 아침에 늦잠 잘 수 있습니다. 늘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은 편인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든든했는데 이제 진짜 똑같은 입장이 돼서 저도 자갈차짐에 청취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마음들 그대로 또 느껴보고 또 저는 이제 악플도 달 수 있는 진정한 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진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말고는 뭐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과분한 사랑 감사했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행복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하게 될 날이 있을 수도 있으니 또 뭐 너무 아쉽다는 말씀은 여기서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환절기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몸 약하신 분들 마스크 단디 쓰시고 손매매 씻고 사람 많은데 피하면서 우리 안전하게 지냅시다. 감사합니다. 자갈차지면 18,374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박성원 씨.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